우리의 인류가 처음 빙하에서 태어난 거 아시나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빙하기를 넘어 적도까지 얼음으로 뒤덮여버린 세상. 태양이 비춰도 바닷물 한 방울 녹지 않는 혹한의 행성.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명은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이보다 더 먼 과거로 가볼까요? 지구가 얼어붙기 훨씬 전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 오늘날 인류가 존재하기까지,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의 먼지에서 시작해 어떻게 지구라는 행성에 자리 잡았을까요? 오늘은 눈덩이 지구 시대와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138억 년의 연대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인류는 어떻게 이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고 지금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한의 겨울을 떠올려보세요.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지구 곳곳에 따뜻한 지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만약 이 지구 전체가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변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약 7억 년 전 지구가 완전히 얼어붙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적도마저도 얼음으로 덮였고 푸른 바다는 빛을 잃고 하얀 빙하로 뒤덮였죠. 이 시기를 우리는 눈덩이 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이토록 얼어붙게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눈덩이 지구가 발생한 원인을 여러 가지 가설로 설명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작은 변화들이 차례차례 일어나면서 지구는 점점 차가운 얼음 행성으로 변해갔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초대륙 로디니아의 분열입니다. 약 10억 년 전 거대한 초대륙 로디니아가 형성되었고, 이후 이것이 분열하면서 지구의 지형이 크게 변했습니다. 새로운 해안선이 생기면서 비가 더 많이 내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아 대기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실효과가 약해지면서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눈과 얼음의 반사 효과입니다. 눈과 얼음은 태양빛을 강하게 반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극지방부터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지만 얼음이 점점 확장되면서 더 많은 태양열이 반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는 더 빠르게 차가워졌고 빙하는 적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빙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태양열이 반사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세 번째 원인은 지구의 대기 조성과 화산활동입니다. 당시 활발했던 화산활동은 용암과 화산재를 내뿜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표면이 현무암으로 덮였습니다. 그런데 현무암은 풍화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더욱 감소했고 지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지구는 점점 더 차갑고 척박한 환경으로 변해갔고 결국 척도마저 얼어붙어 눈덩이 지구 상태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눈덩이 지구는 어떻게 끝이 날 수 있었을까요? 지구가 얼어붙었을 때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얼음 아래에서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구 내부는 여전히 뜨거웠고 화산활동은 멈추지 않았죠. 눈덩이 지구 상태에서도 화산들은 계속해서 용암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빙하 때문에 화산에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축적되었죠. 마치 밀폐된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점점 쌓이듯이 지구의 대기는 점점 더 뜨거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산화탄소 농도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강력한 온실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오븐 속 온도를 점점 높이는 것처럼 대기가 점점 뜨거워졌고 결국 두꺼운 빙하가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드러난 바다는 태양빛을 더 많이 흡수했습니다. 하얀 얼음이 태양빛을 반사하던 것과 달리 어두운 바다는 빛을 흡수하면서 더 빠르게 따뜻해졌죠. 이 과정이 가속화되면서 지구는 다시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극단적인 온난화였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지구가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기후가 극적으로 변했고 바다에는 다시 생명체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는 지구의 생명체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이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 불리는 생물 다양성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즉 한때 얼어붙었던 지구는 오히려 그 극단적인 변화 덕분에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덩이 지구보다 훨씬 더 이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구가 얼어붙기도 전에, 지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38억 년 전 모든 것은 한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심지어 은하와 별들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을요. 대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고 우리는 이것을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이 폭발과 함께 우주는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뜨거운 입자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원소들,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만 존재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소들이 점점 뭉쳐 첫 번째 별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탄생하면서 그 내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났고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별들은 생을 다할 때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철, 탄소, 산소 같은 중요한 원소들을 우주로 흩뿌렸죠. 즉,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심지어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금속까지도 모두 과거에 폭발한 별들의 흔적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는 계속해서 진화하며 점점 더 복잡한 구조를 이루게 되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와 지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구가 태어나고 환경이 안정되면서 생명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 지구는 거대한 파충류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룡들은 수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며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육식과 초식 공룡들이 번성했고 하늘에는 거대한 익룡들이 날아다녔으며 바닷속에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해양 파충류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6600만 년 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죠. 공룡들은 멸종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생태계가 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룡이 사라진 이후 지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포유류들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죠. 500만 년 전 유인원들이 등장했습니다. 초기 인류의 조상들은 두 발로 걷기 시작했고 도구를 사용하며 점점 더 지능이 발달했습니다. 불을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면서 생존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즉 현대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발전시키고 협력하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죠. 농업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점점 더 복잡한 사회를 이루어갔습니다. 도시가 생기고 문명이 발전하며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류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의 먼지에서 태어나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일까요? 우리는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지구의 환경이 다시 변하면서 인류는 또 한 번의 진화를 맞이할까요? 아니면 지구를 떠나 우주로 진출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써내려갈 미래의 역사에서 우리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